밥 한 끼 대접이 어려운 사이 그게 가족인가요? 서울에 올라온 78살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초대받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체불명의 식당 주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엄마 설마 그 식당이 엄마 거였어요? 그날 아들은 밥보다 더 무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3년 늦가을 강릉에서 서울로. 서울은 벌써 코트 꺼냈겠네. 버스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중얼이는 할머니의 숨결이 유리창을 흐리게 만든다. 최정순 78.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진 지는 오래였지만 오늘따라 그 백발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흙 묻은 고무신은 신발장 속에 넣어두고 오래전에 사둔 단화의 바지 정장, 그마저도 무릎 부분이 약간 해져 있었다. 손에는 종이봉투 2개. 직접 만든 가자미 식혜와 밤 조청이었다. 며느리가 입덧할 때 잘 먹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정성껏 준비했다. 서윤이 생일이잖아. 촛불 하나라도 켜줘야지. 혼잣말처럼 말하며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강서구. 아들 내외가 사는 38평 아파트. 그 집은 정순이 20년간 운영하던 횟집을 정리하고 건물 하나 팔아 마련해준 것이었다. 그래서 그 집 현관을 열 때마다 그녀는 조금은 당당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당당함을 깎아먹곤 했다. 서울 도착 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아들 집 앞. 낮 12시 45분. 시간 딱 맞췄네. 점심은 다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열리고 며느리 윤미정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 연락을 미리 주셨어야죠. 지금 서윤이 학원 보내야 해서요. 우리 오늘 좀 정신없어요.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입꼬리는 어설프게나마 올라가 있었다. 그래, 갑자기 와서 미안하구나. 그냥 뭐 서윤이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때 서윤이가 잠옷바람으로 나와. 할머니 왔다. 하고 뛰어오는 바람에 잠시 따뜻한 공기가 흘렀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아이를 붙잡고 속삭였다. 인사만 드리고 얼른 들어가. 감기 걸려. 정수는 그 광경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자신이 들고 온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는 서윤이 좋아하던 거야. 지난번에 입덧할 때도 잘 먹었다며. 감사해요. 근데 어머니, 오늘은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연락 주시고 와주세요. 문이 닫혔다. 정수는 발도 돌리기 전에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는 어머, 요즘 누가 갑자기 찾아오래라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햇살은 고루 퍼져 있었지만 정순의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낮고 무거웠다. 어디 갈 데도 없고 밥집에 들어가도 혼자 먹기 싫었다. 그래서 그녀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다. 잠시 앉은 벤치 위에 종이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가 무슨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닌데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무거운 사람인가. 그 순간 눈가가 따끔해졌다. 눈물이 나올 만큼 분하거나 슬픈 줄 몰랐는데 눈꺼풀 안쪽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치듯 훑었다. 태훈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지만 결국 누르지 못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명동 거리를 걷다가 문득 반짝이는 간판을 봤다. 라프레미에르 도심 속 작은 유럽. 유리창 너머 창가 테이블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아이와 아내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웃음소리, 플래시, 와인잔 소리. 그 옆 테이블에 보였다. 아들 김태훈, 며느리 윤미정, 그리고 서윤. 그녀는 식당 바깥, 그 유리창 너머에서 자신의 가족이 풍경처럼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소리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자리는, 그 밥상은 이미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마음 한켠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럴 바엔 나도 밥상을 하나 차릴까.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날 밤 정수는 호텔 근처의 작은 여관방에서 잠을 청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명동의 불빛이 눈부시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명동 거리를 배회하다 지친 정수는 여관방 침대에 조용히 앉았다. 비닐봉투에 담겨 뭉개진 조청병, 가자미 식혜가 서늘한 바닥 위에서 한숨처럼 놓여있다. 이걸 누가 먹어줄까?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묶으려던 순간 그녀는 다시 그 레스토랑 간판을 떠올렸다. 라프레미에르, 창가에 앉아 웃고 있던 아들과 손녀의 얼굴. 본인이 외면받던 그 시간 그들은 환한 조명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정수는 명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서 모닝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다. 우연히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거기요? 완전 핫플이죠. 뷰 죽여줘요. 예약도 몇 달 전부터 꽉 찼대요. 라프레미에르 맞죠? 나도 거기 가보고 싶다. 오너 셰프가 프랑스 출신이라던데. 그 순간 정순의 눈이 천천히 빛났다. 그래, 그런 곳이었구나. 손에 쥔 종이컵이 조금 흔들렸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고 있었다. 며칠 후 정수는 강릉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았다. 이번엔 들어갈 작정이었다. 문을 열자 향긋한 로즈마리 향과 피아노 연주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직원이 다가왔다. 예약하셨나요? 정수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아니요, 그냥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자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녀의 말투엔 조심스러움보단 어딘가 단단한 여유가 느껴졌다. 홀을 둘러보며 그녀는 조용히 한켠에 앉았다. 어제 아들 가족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조도, 창문 너머 야경, 서빙되는 음식의 플레이팅까지 세심하게 눈에 담았다. 저 고객님. 점장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 가게 좀 사려는데요. 혹시 임대가 아니라 양도는 되나요? 점장은 처음엔 웃었다. 하지만 정순이 꺼낸 명함과 조용히 펼쳐 보인 서류 폴더를 보곤 표정이 굳어졌다. 다음 날 정수는 강릉에 있는 오래된 주택 두 채와 상가 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함께 묵혀둔 예금. 그녀는 단 한 번도 돈을 휘둘러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밥 한 끼 대접 못 받을 인생이었다면 내가 내 자리 하나 만들어야지. 며칠 후 점장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으며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 왜 하필 이 식당을 선택하신 건가요? 정수는 창가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내 아들이 저기 앉아서 웃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 쪽은 유리 바깥이었지만 점장의 눈이 흔들렸다. 정수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제는 그 유리 안과 밖을 내가 정해보려고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 말이에요. 그날 밤 레스토랑에는 아무 손님도 없었다. 정수는 조용히 그 공간을 거닐며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제 왔네. 한 끼 밥 한 자리에. 그녀는 조용히 종이봉투에서 가자미 식혜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앞에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했다. 스스로 생일을 축하하듯 조용한 테이블 위에서 초 하나를 켰다. 촛불 위로 흔들리는 빛이 정순의 눈가에 살며시 스며들었다. 강릉의 겨울은 서울보다 두세 걸음 더 느리게 찾아왔다. 눈이 오지 않아도 바닷바람이 골목 사이를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의 걸음이 움츠러드는 계절이었다. 작년 이맘때쯤 정수는 작은 난로 옆에 앉아 납작한 통장을 펴고 있었다. 은행 로고가 바래진 오래된 통장에는
한 줄 한 줄 마치 누군가의 생애를 적어 놓은 듯 입금과 출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남편 윤봉식 씨와 함께 시작했던 횟집. 그 가게가 처음 자리를 잡던 1983년 첫 월 매출이 38만 원이었고 처음으로 둘이 웃으며 받은 월세는 6만 5천 원이었다. 그 시절은 사치스러운 꿈 하나 꾸기 어려웠지만 땀과 정직함으로 채운 하루하루가 통장 위의 숫자보다 더 귀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14년 겨울이었다. 폐암이었다. 조용히 살았고 조용히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아버지 뜻도 편히 묻어드려요. 라며 가게 정리를 권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다. 횟집을 정리하고 건물 하나를 팔아. 그 돈의 절반은 아들에게 줬다. 결혼 준비에 보태라 했고 서울 신혼집도 그 돈으로 마련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통장에 담아두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혹시나 아들이 어려워질 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내밀 손이 필요할까 싶어서였다. 그렇게 남편 없는 삶을 시작한 정순. 다소 고요하고 조금 외롭고 때론 쓸쓸한 날도 있었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다. 횟집 앞 바닷가 벤치에 앉아 정수는 혼잣말을 자주 했다. 봉식 씨, 당신 말이 맞았어. 돈은 모아두는 게 아니고 누굴 살리는 데 써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그 통장은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뭔가 아직 쓸 자격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것이다. 서울에서 돌아온 며칠 뒤 정수는 다시 그 통장을 꺼냈다. 이번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젠 자신을 위해 쓸 때가 왔다고 느꼈다. 누굴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데 쓸 때였으니까.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다.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 작성, 등기 정리, 잔금 조율까지.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날 저녁 작은 유리컵에 복분자 한 잔을 따르며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봉식 씨, 나 이제 좀 내 맘대로 살아보려 해요. 당신이랑 같이 일하면서 아들 키우고 허리 휘게 살았으니 이제는 좀 나한테 써도 되겠죠. 며칠 뒤 계약이 완료되었고 정수는 라프레미에르의 새 주인이 되었다. 점장은 놀란 눈치였지만 정수는 조용히 부탁 하나만을 남겼다. 제가 주인이라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어느 가족이 와도 꼭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식당의 모든 공간을 점검했다. 조명, 테이블, 음악, 심지어 포크의 무게까지. 그러던 중 정수는 하나의 작은 액자에 눈이 머물렀다. 이 공간은 마음이 가장 따뜻해지는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 문장 밑에 정수는 펜으로 짧은 글귀를 덧붙였다. 밥은 마음입니다. 저녁 무렵 식당 한켠에서 직원들 회식을 조용히 바라보던 정수는 잠시 식탁에 앉아 그들을 불렀다. 여기 일하는 젊은이들, 혹시 밥 한 끼 대접해도 되겠어요? 점장이 웃으며 말했다. 이 가게 주인님께서 그러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늦가을의 노을이 명동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오래된 통장 하나를 정리했고 오래된 상처 하나도 덜어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식탁을 차릴 준비를 시작했다. 엄마 어제 누가 식당 하나를 통째로 샀다며? 응, 아주머니였어. 차분하고 고운 말씨에 뭔가 그냥 다른 분이었지. 점장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대충 흘려들으며 테이블 정리를 마쳤다. 정수는 그날도 변함없이 오전 10시쯤 식당에 도착했다. 새로 바뀐 조명 테스트, 와인 냉장고 점검, 서버들 유니폼 픽까지. 그녀는 주인답지 않게 너무 디테일하게 관여했다. 저기 사장님. 주방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이 메뉴 예전 거보다 너무 심심하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심심한 게 아니라 오래가게 해야죠. 자극적인 음식은 기억에 안 남지만 정성스런 음식은 잊히지 않거든요.
며칠 뒤 점장이 정순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VIP 고객 추천 김태훈 일가, 프리미엄 야경석 예약 요청. 이름이 김태훈이라고요? 정수는 핸드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들 이름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점장이 묻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VIP 대우 제대로 해드려요. 그리고 작게 덧붙였다. 오늘 저녁 이벤트 하나 준비해요. 야경 당첨 고객처럼. 그날 저녁 7시. 명동은 불빛으로 가득 찼다. 라프레미에르의 창가 테이블, 가장 좋은 자리에는 김태훈과 윤미정, 그리고 서윤이 앉았다. 우와, 여긴 진짜 다르다. 서윤은 창밖 야경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태훈은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다. 오늘만큼은 제대로 먹자. 우리 서윤이 생일이니까. 그 순간 조명이 부드럽게 낮아졌고 와인잔 너머로 직원들이 정중히 테이블로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20주년 기념 야경 이벤트의 첫 당첨 고객이십니다. 예? 저희가요? 윤미정은 깜짝 놀라며 입을 가렸다. 네. 식사 전액 면제, 즉석 가족사진 무료 제공, 그리고 이 집만의 시그니처 디저트가 제공됩니다. 그 시그니처 디저트에는 초콜릿 소스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은 반드시 온다. 태우는 순간 움찔했다. 그 문구는 어머니가 자주 입에 담던 말이었다. 힘든 날이든 서러운 날이든 빛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고개 숙이지 마라. 어릴 적 교복 셔츠를 빨면서 어머니가 하던 말. 잊은 줄 알았던 그 한 문장이 케이크 위에서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계산대로 향했다.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식사는 전액 면제입니다. 사진은 뒷면 QR로 다운 가능하시고요. 기억에 남는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태우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다. 근데 이런 이벤트 원래 있던 건가요? 매니저는 짧게 대답했다. 원래 없었는데요. 오늘 처음 만들어진 이벤트예요. 그 말에 윤미정이 얼굴을 굳혔다. 그럼 누가 왜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매니저는 창가 쪽 주방 방향을 가리켰다. 그건 오늘 이곳의 주인이시죠. 직접 부탁하셨어요. 가장 빛나는 가족에게 가장 따뜻한 밤을 만들어 달라고요. 태훈의 시선이 점점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얀 셰프복 위에 작은 앞치마를 두른 희끗희끗한 단발머리의 여인이 천천히 나와 서 있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윤미정은 입을 가렸고 서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 태훈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그 미소 안에는 지난 세월 서운함 그리고 지금의 자부심까지 모두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우는 깨달았다. 오늘 받은 식사는 한 끼 밥값이 아니라 한 생애의 대답이었다는 것을. 정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창가에 선 아들 가족과 그녀 사이에는 잠시 아주 길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식당의 음악 소리도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심지어 조명조차 그 순간은 흐르지 않았다. 엄마 여기 어떻게 해? 태훈의 입에서 간신히 나온 말이었다. 윤미정은 차마 정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여기 엄마 식당이야? 서윤의 순수한 물음에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벤트는 없단다. 점장이 곧 다가왔다. 손님 자리를 옮기시겠어요? 주인님께서 가족석으로 따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게 안쪽 조용한 프라이빗 룸.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에는 세 사람을 위한 식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은 어떻게 젓가락을 들어야 할지 몰라 한동안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이런 자리를? 정수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밥 한 끼 얻어먹으려 서울까지 왔다. 근데 문전박대를 당했지. 그날 내가 여기 창가에 앉아 웃고 있었어. 그 말에 태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윤미정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그랬던 거 이렇게까지 마음에 두셨을 줄 몰랐어요. 정수는 작게 웃었다. 그래. 너희는 몰랐겠지. 밥이란 게 그냥 한 끼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조청과 가자미식회, 그리고 손편지 한 장. 이건 그날 너희 집 앞에서 그냥 다시 들고 돌아온 거야. 태우는 손편지를 열어보려다 금세 눈시울을 붉혔다. 서유는 조청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엄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지. 윤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테이블에 놓인 작은 디저트 접시 위를 맴돌았다. 거기엔 초콜릿으로 새긴 문구가 있었다. 밥은 마음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담아 식당을 하나 샀다. 밥을 주는 건 마음을 주는 거니까. 태우는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윤미정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서윤만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또 와도 돼요? 이거 진짜 맛있어. 정수는 웃었다. 그럼. 언제든지. 이번엔 예약 안 해도 돼. 식사를 마친 후 태우는 정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벤트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텐 이런 자리를?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없었으니까 내가 만든 거지. 태훈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자 정수는 똑똑히 말하며 테이블을 톡 건드렸다. 내가 오늘 너희한테 주고 싶었던 건 밥상이 아니라 기회야. 기회요? 그래, 서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게 없었으면 우린 그냥 안 보는 가족으로 살았을 거야. 태우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서유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다소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문을 나설 때 윤미정은 뒤늦게 인사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지나간 상처와 남은 정, 그리고 품격이라는 단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당을 나서려던 순간 태우는 잠시 멈춰섰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다시 계산대로 향했다. 점장은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떠셨나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요? 태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그게. 혹시 계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씀드렸듯이 전액 면제입니다. 그럼 이 식사 비용은 누가? 점장은 정중히 몸을 기울였다. 오늘 저희 레스토랑의 주인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계산이 아닌 마음으로 채운 식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태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수는 아직 홀 안쪽에 있었다. 직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서유는 직원과 함께 즉석 사진을 확인하며 깔깔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우는 자신이 무엇을 놓쳐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과거로 잠시 돌아갔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보증금 전액을 마련해줬던 순간,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줬던 날들, 그리고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밤새 간호해주던 어머니의 손, 그 모든 시간들이 머릿속을 쏜살같이 스쳐갔다. 윤미정은 계산대 옆에서 입술을 꾹 다문 채 서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그녀는 처음 이 식당을 추천받았을 때 너무 비싼 곳 아니냐며 망설였고
VIP석이 공짜라는 말에 속으로 기뻐했으며 정작 식탁에 앉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하나씩 부끄러움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정순이 다가왔다. 이제 가자. 그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식당 밖으로 발을 옮겼다. 입구 근처에 걸린 즉석 사진 출력기에서 서윤이의 사진이 줄줄이 인쇄되고 있었다. 가족 사진. 오늘의 야경. 그 아래 문구는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한 문장이었다. 빛은 반드시 온다. 밖으로 나서던 순간 식당 문을 닫던 점장이 작게 외쳤다. 오늘의 야경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도 분명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그 말에 정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오늘만큼은 희망처럼 들렸다. 세 사람이 택시에 타고 떠난 후 식당 안에 남겨진 정수는 잠시 테이블을 돌아보았다. 방금까지 아들이 앉았던 자리,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던 곳, 손녀가 깔깔 웃던 소파 의자. 그녀는 조용히 손을 얹었다. 밥 한 끼에 담긴 마음은 그 누구도 돈으로 계산 못해.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겼다. 정순의 메모. 가끔은 밥상이 필요하다. 말보다 따뜻하고 돈보다 깊은 마음.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밥상을 주고 싶다. 그날 밤 명동 거리엔 비가 내렸다. 노란 가로등 불빛 사이로 우산 하나 없이 걷는 정순의 뒷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고 담담했고 무엇보다도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후 서윤의 학교에서 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다. 태훈과 윤미정은 바쁜 일정을 조율해 겨우 시간을 냈다. 서윤은 발표회장에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너무 좋아요. 엄마는 바쁘고 아빠는 잘 웃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우는 숨을 멈췄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그 단순한 정의가 왜 그렇게 가슴을 때렸을까? 행사가 끝난 뒤 서윤은 태훈에게 말했다. 아빠, 나 할머니한테 편지 써도 돼? 왜? 보고 싶어? 응. 근데 할머니 요즘 어디서 뭐 하실까? 태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는 식사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문자 몇 통, 부재중 몇 통. 그는 답장을 기다리며 점점 더 무거워졌다. 윤미정은 그날 밤 거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건 라프레미에르의 명함 한 장과 즉석 사진 몇 장. 사진 속 정수는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서윤 옆에 서 있었다. 저 사람. 그날 저녁 저 창가에 서 있었던 사람. 그게 엄마였던 거야? 윤미정은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 순간을 알아보지 못한 사실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며칠 뒤 정수는 강릉 바닷가에 있었다. 작은 등대를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녀의 옆자리에 뜻밖의 사람이 앉았다. 엄마. 태훈이었다. 정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조용히 웃었다. 여기까지 왔네. 와야죠. 그동안 엄마가 뭘 느끼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태훈은 조심스럽게 정순 옆에 앉았다. 엄마, 제가 그날 창가에 앉아 있던 거 알고 계셨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창 너머에 엄마가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전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정수는 커피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너희만 그런 건 아니야. 세상엔 자주 그래. 자기가 가진 게 뭔지 잃고 나서야 알아채는 거니까. 근데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내가 계산한 건 밥값이 아니라 너희와의 거리였어. 돈으로는 안 되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다시 엮고 싶었던 거지.
태우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이제 다시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정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태훈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손수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밥은 마음입니다. 그 순간 바닷가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모래 위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정수는 작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그 밥상을 차려봐. 서울의 봄은 유난히 빨랐다. 매화가 피고 벚꽃이 채 피기도 전 명동 거리엔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라프레미에르 레스토랑에도 조용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엔 보이지 않던 손글씨 표지판이 입구에 하나 세워졌다. 이곳은 밥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액자 속 사진 한 장. 흰 셰프복을 입은 정순이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수는 더 이상 식당에 상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릉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느긋하게 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매달 한 번 사장님 예약이란 이름으로 특정 테이블이 조용히 차려졌다. 그 자리엔 꼭 밥 한 끼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하는 노인 한 분 혹은 가족 하나가 앉았다. 그리고 그 밥상엔 항상 작은 쪽지가 함께했다. 이 식사는 이미 누군가가 계산하셨습니다. 받기만 하셔도 됩니다. 한 달 후 태우는 정순을 강릉 자택으로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윤미정 그리고 서윤이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왔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다. 정수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갸웃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연락하고 왔네. 태우는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이젠 좀 배웠죠.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부엌에서 윤미정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차릴게요. 하루쯤은 그 손 쉬어도 되시잖아요. 정수는 말없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윤미정이 나물을 무치고 태훈이 된장을 풀고 서윤이 반찬을 가지런히 놓았다. 식탁 위엔 화려한 음식도 비싼 재료도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엔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밥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란다. 사람 마음이 오고 가는 거지.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탁에 엄마 자리는 항상 비워둘게요. 정수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곤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가족을 배웅하며 정수는 마당 끝에서 오래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텃밭의 상추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등불 하나가 조용히 켜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다. 밥 한 끼,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가 될 수도 있지. 며칠 후 라프레미에르 레스토랑 입구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님 후기 중에서 그날 저녁 처음으로 엄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밥 한 끼로 풀린 건 오래된 거리였고 식사 한 끼가 남긴 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런 일이 본인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밥 한 끼의 품격,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